훈훈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30년 만에 배달된 우유. 1993년 서울 변두리 달동네라고 불리는 그 골목길에는 매일 새벽 자전거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3살 청년 민수는 아버지가 물려준 우유 배달 일을 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오늘도 새벽이 왔구나. 민수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뒤에 실린 나무 상자에는 하얀 우유병들이 철컹철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힘들지만 사람들의 하루 시작을 함께한다는 게 나쁘지 않아.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집마다 우유를 배달하던 민수는 항상 마지막에 들르는 102호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문 앞에 놓인 낡은 우유통을 들여다보니 또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로 벌써 사흘째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문받은 우유 한 병 외에 하나를 더 꺼내 조용히 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데 우유 한 병 더 있으면 좋을 거야. 그 집 안에서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박순자 씨가 8살 아들 지훈이와 5살 딸 지영이에게 우유를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우유값도 제대로 못 줬는데.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유 아저씨가 착해서 매일 2병씩 주시거든요. 뭐라고? 2병씩? 순자가 놀라자 5살 지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도 우유 2병이 있었어요. 우유 아저씨가 천사인가 봐요.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계단 내려오는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보았습니다. 안녕, 꼬마야. 아저씨, 매일 우유 고마워요. 저 의사 될 거예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와, 정말 멋지다. 꼭 훌륭한 의사가 되렴.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왼손 검지에 있는 작은 상처 자국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유병을 나르다가 다친 흔적이었습니다. 아저씨, 손 다쳤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우유병이 깨져서 조금 베인 거야. 괜찮아.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와 따뜻하게 대화를 나누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민수의 모습, 그리고 환하게 웃는 지훈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지훈이를 저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3년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에서 이제 대학생이 된 지훈이가 의학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꼭 의사가 되어서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 지훈이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해 주시던 분이 계셨어. 돈을 못 줄 때도 있었는데 항상 우유 한 병을 더 놓아두고 가셨지. 한 번은 계단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정말 좋아해 주셨어. 그분 왼손 검지에 우유병에 베인 상처가 있었던 게 기억나. 정말 그런 분이 계셨구나.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거든. 또다시 2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이제 53살이 된 민수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새벽마다 무거운 우유통을 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몸을 혹사했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지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증상이 심했습니다. 또 가슴이. 오늘은 좀 심하네. 민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내 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에 한번 가봐요. 요즘 너무 자주 그러잖아요. 괜찮아, 좀 쉬면. 민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짓누르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달려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민수 곁에서 아내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판막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안타깝게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수술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의료보험도 안 된다고요? 그 금액은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1993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가 3, 4천만 원 하던 시절 5천만 원은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돈이었습니다. 민수가 우유 배달을 할 때 하루 벌이가 1만 5천 원 정도였으니
30년을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 우리 같은 서민이 어떻게 그런 돈을. 우유 배달할 때는 라면 한 봉지가 100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면 영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도 모자라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병실로 한 명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흉부외과 과장 박지훈입니다. 지훈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김민수님, 그리고 주소가. 차트를 보던 지훈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주소란에 적힌 서울시 구달동네 102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혹시 1993년경에 그 동네에서 우유 배달을 하셨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지훈은 민수의 왼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있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새벽 우유병이 깨져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저는 102호에 살던 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우유 2병을 받던, 한 번 계단에서 만났을 때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던 아이요. 아저씨 손의 상처를 걱정했었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자신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우유병이 깨지면서 베었던 상처, 그리고 계단에서 만난 작은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순간을. 정말 그 작은 아이가 의사가 되겠다던 그 꼬마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꼭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우유 아저씨를 다시 만나면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제게 준 그 우유가 오늘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겁니다. 지훈은 수술 동의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은 이미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 선생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그냥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은 제게 인생의 첫 스승이시니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이 제가 의사가 된 이유거든요. 그래도 생명을 구해주시는데. 민수가 망설이자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선생님을 민수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30년 전처럼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훈아, 고맙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건강해진 민수에게 지훈이 회진을 왔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이렇게 건강해진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 선생님. 지훈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아저씨, 저한테는 그냥 지훈이라고 하셔도 돼요. 30년 전처럼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이신데. 민수가 망설이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제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우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훈아, 정말 고맙다. 지훈은 주변 의료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바로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의대 교수님이신가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따뜻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훈아. 난 그냥 우유 배달만 했을 뿐이야. 그 그냥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차례예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민수와 지훈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아저씨,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지훈은 작은 상자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우유병 모형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30년 전 그 새벽 한 청년이 가난한 아이에게 준 우유 한 병은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세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따뜻함을 잊지 않고 의사가 되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의 병원에는 무료 진료의 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동료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를 하는구나. 무엇이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 지훈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한 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창밖 거리에서는 이제 건강해진 민수가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은 거창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도 모르는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어 세월의 강을 건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30년 전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가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감동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